조명이 서서히 낮아진 교토 일본의 한 요양원 무대. 객석에는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아낀 듯한 정적 속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두의 시선이 향한 곳, 한 소녀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즈마 아키. 일본 출신의 어린 트로트 가수라는 소개가 이어졌지만 객석의 분위기는 아직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어린 목소리가 한국의 심금을 울릴 수 있을까? 기대와 의심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손에 마이크를 쥐 낳기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은 여전히 무표정한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공기는 팽팽했고 작은 기침 소리조차 크게 울릴 만큼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조명이 무대를 비추며 첫 음이 울려 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놀라움을, 누군가는 눈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노래는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그리고 그 무대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을까요? 첫 음이 울려 퍼진 순간 객석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즈마 아키의 목소리가 교토의 작은 무대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선택한 곡은 한국의 명곡 목포의 눈물. 일본 소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완벽한 한국어 발음과 애절한 감정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눈가가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고 또 다른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불렀습니다. 목포라는 지명에 얽힌 사연을 아는 이들에게 이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습니다. 고향의 그리움과 이산의 아픔이 함께 담긴 곡이었죠. 그 무게를 어린 아키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모두가 의문을 가졌지만 그녀는 놀라울 만큼 깊이 있는 감정으로 곡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박수 소리는 곡이 끝나기도 전에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옆자리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작은 요양원의 강당은 하나의 거대한 공연장처럼 진동했습니다. 일본인과 한국인, 제1교포와 현지인이 함께 울고 웃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국경을 넘어 마음을 잇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한국의 한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전유진. 어린 시절부터 무대 위에서 구슬픈 목소리로 관객을 사로잡아온 또 다른 소녀. 전유진의 목소리와 아즈마 아키의 노래는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깊이 있는 울림, 또래답지 않은 성숙한 표현력, 그리고 진심 어린 전달력. 두 소녀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마치 한 무대에서 서로를 비추는 듯한 평행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교토의 밤은 계속해서 뜨거워졌습니다. 아즈마 아키는 이어 칠갑산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단한 울림이 객석을 채웠습니다. 한국의 산천을 노래하는 가락이 일본의 무대 위에 울려 퍼지자 어르신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멜로디는 누군가에겐 추억을, 누군가에겐 위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곡이 끝난 뒤에도 환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무대 앞으로 다가와 커다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아키는 두 손으로 정성껏 꽃다발을 받아들고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이날의 무대는 단순히 한국의 성공적인 공연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즈마 아키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한국의 트로트를 표현할 수 있었을까? 답은 그녀의 성장 배경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4살 때부터 한국 노래를 부르며 자라온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곁에서 끊임없이 응원하고 지도한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목포의 눈물을 불러낸 작은 목소리는 그렇게 큰 질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이 소녀를 이 자리까지 이끈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녀와 닮은 또 다른 이름 전유진의 이야기와는 어떤 인연으로 이어져 있을까? 그 해답은 무대 뒤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즈마 아키의 무대가 끝난 직후 일본과 한국의 언론은 일제히 그녀의 이름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교토의 작은 요양원에서 울려 퍼진 목포의 눈물 영상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어섰고
댓글에는 놀라움과 감동을 전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팬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다시 듣고 싶다는 요청을 이어갔고, 일본 네티즌들은 국경을 넘어 울림을 전한 아키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SNS에서는 짧은 클립이 폭발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 해시태그가 동시에 붙은 영상이 타임라인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본의 한 기자는 한국 트로트를 부르는 일본 소녀가 한일 양국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며 사설을 실었고, 한국의 음악평론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한 점을 극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재능의 뿌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즈마 아키의 어머니. 2살 무렵 작은 노래방 기계를 건네주며 아키를 음악의 길로 이끈 사람. 그녀가 옆에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발음을 교정해주며 한국 노래를 함께 불러주었기에 오늘의 무대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자연스레 또 다른 소녀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전유진. 한국의 트로트 무대를 뒤흔든 이름 뒤에도 숨은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 전유진의 할머니는 과거 트로트 가수로 활동했던 김선옥이었고, 어린 손녀의 재능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고 가르쳤습니다. 할머니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하며 성장한 전유진은 결국 전국 무대에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아즈마 아키의 어머니와 전유진의 할머니. 두 세대의 여성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 소녀의 미래를 만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일본 후쿠오카의 작은 집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은 한국 포항의 평범한 가정에서. 하지만 공통된 점은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헌신이 두 소녀의 재능을 꽃피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아키의 팬카페에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을 공유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유진의 팬들은 할머니와의 추억을 다시 회상하며 가족의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연장에서 울던 관객들의 모습은 이제 온라인에서 수많은 이야기로 확산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수의 노래는 무대에서 끝나지만 그 울림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깊어진다고. 바로 이 순간 두 소녀의 서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시작해 같은 길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이 건넨 꽃다발의 의미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목소리에 담긴 가족의 사랑과 세대의 기억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무대와 관객 사이를 넘어선 울림. 그것이 바로 아즈마 아키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두 소녀의 길은 어디로 이어질까? 그리고 가족이라는 숨은 동반자가 계속해서 그들의 무대를 지켜줄 수 있을까? 교토에서 시작된 작은 울림은 그렇게 더 큰 이야기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교토에서 시작된 울림은 단순한 공연의 성공을 넘어 더 큰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즈마 아키와 전유진 두 소녀의 이야기는 음악이 국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역사적 상처와 갈등 속에서도 노래 한 곡은 마음을 연결하고 세대를 잇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아즈마 아키는 이후에도 일본 각지의 양로원과 병원을 찾아다니며 자선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유진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포항의 지역 행사에서 수익금을 기부하며 시작해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탄을 나르고 겨울 점퍼를 기부하며 직접 이웃들을 찾아가 손을 잡아준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경북 지역 언론 2024년 12월 기사에서 전유진이 현역 가왕 우승 상금의 일부를 사용해 겨울 점퍼 100벌을 구매해 기부했다는 사실이 소개되었습니다. 단순히 노래로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따뜻함을 나누는 모습은 아즈마 아키와의 공통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음악 산업과 사회 전반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젊은 세대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고, 양국 언론은 이 두 소녀를 차세대 문화 외교의 주자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활동이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의 성취를 넘어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무대 뒤에는 철저한 준비와 자기관리가 있었습니다. 아즈마 아키는 어린 나이에도 매일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며 노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전유진은 무대에 오르기 전 긴장감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호흡법을 익히고 노래를 통해 자신만의 감정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단순히 재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성실함이 더해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두 사람은 한일 간의 새로운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세대가 서로를 거리감 있게 바라봤다면 이제는 음악을 통해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교토에서 불린 목포의 눈물이 서울의 팬들에게도 감동을 준 것처럼 포항에서 울려 퍼진 사랑 에세이가 일본의 팬들에게도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과연 이 두 소녀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 그들의 진심 어린 노래와 선행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국민가수라는 타이틀을 손에 쥘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순간은 한국과 일본 양국 팬들이 함께 박수를 보내는 역사적 장면이 될지도 모릅니다. 교토의 작은 무대에서 시작된 한국의 노래는 이제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더 큰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두 소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을 울림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는 결국 한 가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노래는 단순한 기술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즈마 아키의 어머니가 그랬고 전유진의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준 가족의 이야기가 있었기에 두 소녀의 노래는 더 깊게 울릴 수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단순히 한 곡의 공연을 본 것이 아니라 삶과 사랑이 녹아든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교토에서 시작된 작은 울림은 포항으로 이어지고 다시 국경을 넘어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두 소녀의 길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지금 이 순간 이미 국민가수라는 이름에 걸맞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아즈마 아키와 전유진이 어떤 무대를 만들어갈까? 그리고 그 무대가 또 어떤 세상을 잇게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 화면 앞에서 느낀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두 소녀의 여정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